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럼 혼자 갈 때는 이렇게 가다가 누가 사람이 있으면 딱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리사부터 네. 대학 교수, 모터사이클 타고 방송까지 하고 싶은 일을 오늘 당장하는 신계숙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화여자대학교 조리학과 교수, 중식 셰프 신계숙입니다. 야. 그래서 또 오늘 의상이 또 약간 네. 여기도 오토바이 타고 와야 되니까. 오늘도 좀 아라라랑 이거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퉁퉁퉁퉁. 이거군요. 두당당당당당당. 네, 할리. 네. 너무 멋있으신데 네. 이 좀 할리를 타시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제가 갱년기에 몸이 화끈 달아오르는 증상을 느꼈어요. 일단 열증을 없애려면 폐쇄된 공간에서는 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생각을 해낸 거고요. 타던 것도 관둬야 될 나이다. 너 지금 뼈 부러지면 뼈도 안 붙어. 이래서 내가 앞으로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오늘 당장 하자. 당장 가서 오토바이를 하나 샀죠.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바이크는 한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나요? 2,200만 원이에요. 와, 가격이 뭐 네. 꽤 하네요. 네. 네. 더 비싼 것도 많죠. 1억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거는 다리하고 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럼 혼자 갈 때는 이렇게 가다가 누가 사람이 있으면 딱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그리고 이제 방송 찍을 때도 드론이 온다 그러면 딱. 에너지가 정말 교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뭐가 힘드세요? 뭐가 힘드냐면요. 오토바이를 타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멋있다고 하는 그거 거예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멋있으려고 자꾸 타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찜질방 가갖고 막 이렇게 지지고, 저렇게 막 지지고. 지졌다가 신경외과 가갖고 막 전기 자극 막 받았다가 막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멋있게 보이기가. 맞아요. 네. 진짜. 아, 맞아. 네. 오늘도 사실 유퀴즈 촬영 오실 때 네. 그냥 택시 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오토바이 좀 타고 가세요. 아니요,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시장 갈 때는 스쿠터를 탄다.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할리를 탄다. 왜냐하면 멋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개수가 너는 중국 요리 한번 해봐 이러셨어요. 교수님도 충청도 분. 예산분. 아, 예. 아, 예. 아, 예. 해보아. 네, 예. 해봐. 네. 근데 옛날에는 교수님 왜요? 뭐 싫은데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중국 요리를 하는 게 적합한 인간으로 보이시나 보다 해서 예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향방 선생님이 하시는 향원이라는 중국 음식점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너는 여기 가서 요리를 배워라. 그 이양방 쌤이신가? 그분도 꽤 이름이 이렇게 나뉘던데요? 유명하셨죠. 유명하신 분이시죠? 1980년대는 중식하면은 이향방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수제자가 되신 거예요? 수제자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처음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고 요리 배워라 하셔서 식당을 갔는데 선생님이 요리는 안 가르쳐 주시고 닭발 발톱을 자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닭발 발톱을요? 네, 그게 이제 기본 안주로 나가는 거였어요. 요리를 배우러 갔는데 계속 이제 그 일을. 닭발 발톱만 에이. 잘랐죠.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나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주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안 된다. 너 대한민국 주방 다 댕겨봐. 어디 여자가 있냐? 없어. 그 시절에는 막 그렇게 얘기를 예. 해요. 그래서 제가 없으니까 제가 들어갈게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거기 들어가면 3일도 못 견뎌. 3일 네가 견디면 내가 장을 지진다 손가락에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8년을 견디어서 야. 이제 튀김을 거의 한 2만 접시는 튀겨내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누룽지 튀기고 탕수육 튀기고 깐풍기 튀기고 라조기 튀기고 왜 맛있는 건 다 튀기는 건지 다 튀겼네요. 다. 아니 근데요 8년을 거기서 그 과정이 진짜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거를 튀겼는데요. 이게 무서우니까 위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뒤었어요. 네.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우리 오빠가 당장 너 그만두라고. 엄마 아버지가 너를 어렵게 대학을 가르쳤는데 왜 중국집 주방에 가갖고 그러고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의 노래를 한 소절 내 부르고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그냥 내게 맡겨 주세요. 이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됐죠. 가출. 몇 살 때 가출을 하셨어요? 25살 때. 지금까지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까지요? 네. 그러니까 독립이잖아요, 그건요. 좋은 말로 독립이지. 상의 없이 나가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싸우고 나왔죠. 네. 상의는 무슨. 오빠랑 싸움을 하고 그날로 군인 담요 한 장을 들고 집을 나왔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음식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가게에서 먹고 자라. 그래서 그 음식점의 계단 밑에 방에서 먹고 잤죠. 주방에서 8년 있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름에는 여름 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겨울 바지를 입고 사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선 청바지 2개로 그 시간을 다 견뎠거든요. 내 화려한 청춘이 중국집의 불꽃과 함께 사라졌죠. 그런데 그 사라진 불꽃은 경험으로 제 몸 안에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요리가 좋아서. 튀겨내고 막 볶을 때 불빛도 좋고 난 다시 태어나도 요리할 거고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중식 가운데 어떤 거를 제일 잘 동파육이 제가 제일 즐겨이 만드는 요리예요. 그 동파육 그거 만들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제대로 된 동파육을 만들으라고 하시면 1박 2일 정도는 주셔야 제대로 된 동파육을 만들 수 있죠. 동파육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8년을 그렇게 하셨으면 진짜 꽤 오랜 시간을 또 거기에 또 시간을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또 되시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인생의 굽이 올 때마다 교수님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요리사 하면서 또 요리를 가르치러 다녔어요. 하다가 특강을 한번 해라 하셔서 특강을 했더니 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석사를 하고 배화여대에 이제 전임으로 가게 됐죠. 교수님으로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실 땐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옛날에는요 네.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예전에는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지각을 하면 제가 문을 못 잠 거예요. 그럼 이제 지각을 해갖고 막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왜 지각했어? 이러면은 늦잠 잤대요. 그러면요? 잘했어. 야 불면증보다는 늦잠 잔 게 나아. 밥은 먹은겨? 밥은 안 먹었어요. 밥은 먹고 야지. 이왕에 늦는 거.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우리 그 학생들한테 인기 무지하게 좋으시겠는데요? 요즘에는 비대면이라 그 인기를 가늠할 길이 없네요. 이런 교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수업 신청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도 제가 어디까지나 저는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작품은 활동을 한 작품은 거예요. 거들 뿐이고 자꾸 그때까지는, 그만두실 때마다 네. 작품을 자꾸 얘기를. 예, 그때까지는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밤마다 약간 악몽을 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굳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로잉 같은 게 잘 안 안 되고 된다. 예, 그런 꿈을 꾸고 또 이제 친구들은 그때 뭐
퍼스트 솔로다 해서 이렇게 전시도 시작하고 하는 거 이제 보면서 빨리 이제 복귀를 해야지 아마추어로 남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돌아가야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하는 그러셨구나. 동안은. 네네. 이제 대학원도 이렇게 복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드가 끝나는 기간이랑 복학하는 기간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뭘 하나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시간도 아깝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그때 한국 소식을 주로 기내에 실리는 신문으로 이제 봤는데 신문 1면이 사법개혁 사기추이가 통과가 돼서 네. 이제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 맞아요.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더 이상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하나 났었고 괜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력으로는 더 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틀면은 이제 될 수 사법 있잖아요. 시험이요? 지금 갑자기 에이, 이거는 진짜 아니, 이제 지금 더 이상 그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이러시면 안 아니 되죠. 여기서는 이제 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왜 홈쇼핑에서도 매진된다 그러면 막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랑 다르죠. 다르죠. 아니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고 아니, 그거를 사법 시험이 갑자기 사법 시험 준비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사법 시험을 제 동생이 그때 법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집에 있고 책도 있고 집에 있는 이제 헌법책을 한 권 해 지난 거를 들고 비행기에서 이제 주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일단 저 그냥 솔직히 결과만 알려줘. 붙었습니까? 네, 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1차도 한 번에 하고 2차도 한 번에 하고 했습니다. 1, 2차를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아니,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약간 지금 이건 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한국화를 전공하셔서 아니 사법 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고시촌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작정 고시촌으로 갔죠. 저는 신림동 고시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신림역에 내리면 거기가 고시촌인 줄 알았어요. 신림역에 내려가지고 그 지나가는 이제 아주머니한테 고시촌 어디예요? 하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아가씨 못 걸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고시촌에서 제일 큰 학원 앞에 내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원에 다니신 거예요? 네. 아니 얘기만 들으면 제일 쉽네요. 그냥 신림역 가서 야 나 사법 시험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차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 양이 그렇게 많은지는 이제 나중에 책을 받아보고 알았죠. 책이 이만하잖아요. 책이 일단 왔거든요, 집으로. 예. 그냥 거의 키만큼 오더라고요. 책이요? 그러니까 과목은 3개인데 책이 한 권이 너무 두껍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림을 해보니까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정말 극복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 장 그릴 때 나는 100장을 그리면 그 100장을 그린 데서 오는 힘이 남들 책 한 권 볼 때 나는 2권 보고 남들 판례집 한 권 보면 나는 2권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질이 안 되면 양으로 승부를 하니까 되더라. 약간 그런 나중에는 정말 그 고시업 방문을 발로 차면서 나왔거든요. 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또 지금 경찰 시험을 또 보신 거예요? 네네. 어우, 어유. 아니 그 어디가 아니 사법 시험에 붙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로펌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요.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필드를 뛴다고 하잖아요. 이제 재판을 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회의를 느끼게 됐던 게 변호사들이 선임 계약이라든지 수임료에서 자유롭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뇌물죄로 이렇게 재판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가 조력을 했었는데 검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판사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선처를 구하시고 그러시는데 다시 돌아오는 차만 타면 저한테 아니 검사 판사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뇌물 안 주면 누가 그 공사를 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쵸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뢰인이니까 그 사람이 검정색이어도 나는 회색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예, 그게 좀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경찰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배명을 받았으니까요. 꽤 오래된 6년. 6년 정도, 7년 정도. 좀 지금까지 제 입장에선 되게 오래 어우, 했는데 진짜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 경찰에 지원을 했고 이제 저희 같은 입직 경로는 이제 처음 2년 정도는 서초나 강남 큰 경찰서에서 이제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실제 실무를 하는 경찰에서 봤을 때하고 현실과 이제 수사 실무랑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랑 좀 괴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이나 의견을 내릴 때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휘복종 그렇죠.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일선 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업무는 청 단위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되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네. 협의회 차원에서 그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한 3명 정도 가고 또 검찰 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검사님들 3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풀어야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요. 기소의 출발의 영장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은 당연히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쪽이 행해야죠. 모든 영장은 태생부터가 기본권 침해고요. 조서 내용을 주관식으로 검토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 혼자 무슨 인권 보호기구 인양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경찰이 요청하는 게 영장 발부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법리 판단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판단을 받겠다고요. 법원한테 직접. 예를 들어 경찰은 공판 이후의 단계를 잘 모르고 또 법조계에서는 전에 실제 현장을 잘 모르니까 좀 저도 경찰은 지금 경찰이지만 변호사를 했었고 그나마 두 개를 다 경험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객관성이 있다라고 좀 들어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이제 지휘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협력의 관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되게 감격스럽고 이제 경찰이 잘해서 이제 국민들 신뢰를 얻는 일이 남았죠. 우선은. 네. 얘기 중에 죄송한데 그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이 계속 정도면 그림이 섭섭해하겠어요. 아니 진짜 근데 법학으로 제가 바꾸고 나서는 아예 그쪽은 악몽을 안 꿨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림보다 더 재밌는 걸 찾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젠 조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감상하는 사람이나 이제는 네 해도 괜찮겠다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